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택지 내 민간 아파트의 분양 원가 공개 항목 확대를 시사하면서 분양 원가 공개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 원가 공개 항목 확대는 주택과 토지 가격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요. 일각에선 집값 잡는 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남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토부에서 분양 원가 공개를 확대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어떤 것들이 더 공개되는 걸까요? 지금까지 이제 공공택지에서의 분양 가격은 건축, 토목, 기계설비 이렇게 큰 범주로만 해서 12개로 공개를 했는데요. 네. 이제 그것을 토목 같은 경우에 흙막이 공사, 옹벽 공사 이렇게 세부적으로, 건축 같은 경우에 이제 미장 공사, 방수포 공사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공개를 하게 되게 되면 하도급 공사를 보통 이렇게 세부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적인 공사비하고 비교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지 적정 공사비인지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알 수는 있습니다. 네. 다만 이게 이제 경실련과 같은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원가가 얼마고 이유는 얼마고 하는 그 분양 원가를 공개하는 거하고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기존보다 5배 이상 더 세분화되니까 분양 원가 거품을 좀 없앨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결국 집값 안정화로 이어질 거다. 이런 게 국토부의 취지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건설업계는 이미 분양가 상한제 있느냐, 이중 규제다. 또 집값 상승 원인을 왜 여기서 찾느냐, 엉뚱한 데서 찾고 있다. 이런 목소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분양가 상한제는 그야말로 상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의 건설회사들이 그냥 그걸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여가 전부 상한만큼 분양가를 매기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건축비 같은 경우는 기본형 건축비라는 게 평당 한 750만 원 정도 책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 공사비는 한 450만 원, 400만 원에서 450만 원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한이니까 네. 그 자체에서도 상당한 이제 이윤이나 거품이 있는 것이고요. 택지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감정평가 금액인데 실제에 있어서는 논밭이었던 것들을 아파트를 짓는 공공택지 용도로 용도 전환이 되니까 거기서 굉장히 많은 개발 이익이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건축비 상한선, 분양가 상한선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질 않는 것이죠. 분양가 상한제로는 실질적인 어떤 건축비를 가능한데 한계가 있으니까 더 세분화돼서 공개되면은 세는 돈을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이런 네, 것 같아요. 근데 기존 시세보다 분양 가격이 낮은 경우, 그러니까 이른바 로또 청약이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현상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분양 가격을 갖다 제한하게 되게 되면 이제 당연히 최초에 분양받는 사람들이 그 개발 이익을 일부를 전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최초의 수분양자가 무주택 세대주라든가 정책적으로 좀 보호하거나 지원할 필요가 있는 세대든가 해야 되고 또 무주택 세대주라도 이걸 분양받아가지고 바로 전매를 해서 투기익을 얻으면 안 되니까 일정 기간 동안은 실제 거주해야 되는 전매 기간을 설정하고 그 전매 기간 안에 어떤 투기적인 전매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공공이 일정한 가격으로 환매하는 그런 환매 제도를 만든다든가 이런 어떤 제도가 좀 필요한 것이죠. 네, 그런 점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되겠죠. 근데 분양원가 공개를 이렇게 자꾸 압박하면 자칫 건설사 이 공급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분양가 공개라는 건 분양가 자체를 규제하는 것도 아닌데다가 폭리 수준으로 받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지 적정 이윤을 받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니까 분양가 공개가 된다 해서 공급이 축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 건설업계에서는요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아파트와 이제 재건축 사업 같은 민간 사업은 근본적으로 원가 구조가 다르다. 그래서 단순 비교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게 이제 그 재건축에서도 조합원들이 굉장히 많은 불만을 얘기하고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종전에 있었던 기존 주택이나 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게 평가를 하고 신규 주택에서는 분양가를 높게 책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주택에 대한 분양가에 대한 정확한 검증을 해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일단 공공주택부터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할 거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민간 사업은 어떻게 될지 사실 민간 사업이 안 되면은 별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이제 민간 사업 부분에 대해서 분양원가 공개 제도를 적용을 하려면은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공공 부분에서 공개를 먼저 하게 되게 되면 민간 부분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공공 부분에서도 이 정도 수준인데 그럼 민간은 얼마나 더 많이 했겠냐 이런 비교가 가능하게 되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민간의 분양가 책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분양 원가를 이렇게 자세하게 공개를 하면 분양가가 한 30% 떨어질 거다 이런 예측도 있는데
그만큼 30%가 거품이란 얘기죠. 이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건 이제 지역에 따라 다르겠죠. 네. 분양가는 사실 원가를 기준으로 매기는 게 아니라 주변 시세를 보고 그 시세만큼 매기거나 그 시세보다 20, 30% 높게 매기고 있거든요. 그럼 주변에 있어서의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에 있어서는 분양 가격에 거품이 많이 있게 되겠죠. 네. 근데 주변 시세 자체가 낮은 곳에 있어서는 분양가 자체도 이제 낮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양 원가 제도가 주변 아파트 시세를 끌어올리는 것 자체를 막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는 항상 일반 분양분이 주변 시세보다 20, 30% 높게 책정이 돼서 주변 가격을 끌어올렸는데 그런 것들을 막는 역할 정도는 이제 할 수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는 전체 주택의 한 1%에서 2% 정도가 분양주택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집값 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뭐 그런 것은 너무 또 이제 과대한 평가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기존 도심 지역이나 그 도심과 가까운 지역에 있어서는 분양주택이 많다 보니까 이제 기존 주택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네. 분양 원가 공개가 확대되면 집값이 정말 안정화될 수 있을지 또 어떤 제도들이 함께 뒷받침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기존 주택의 집값들을 전반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이제 대출 같은 규제 같은 것들을 통해서 빚내서 집 사는 정책 걸 막는 데라든가 또는 보유세 같은 것들을 강화해가지고 다주택자들이 많은 주택을 보유하는 것들을 막는 데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은 전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더 큰 정책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분양원가 공개나 분양가 상한제는 적어도 이 분양하는 주택이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든가 하는 이제 그런 좀 일정한 역할들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